비트코인이 적정 가격은 0이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순간입니다. 2026년 2월 6만 달러대까지 내려온 지금 월가의 거물들과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유난히 같은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왜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토록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정말 영원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에 어떤 논리들이 붙는지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같은 불안을 굴립니다.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정말 영원까지 가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그런데 이런 공포를 월가의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 비트코인은 반복적으로 큰 폭의 하락 사이클을 겪어왔습니다. 2011년에 32달러에서 2달러로 93% 하락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100달러에서 170달러로 85% 빠졌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2만 달러에서 3200달러로 84%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는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500달러로 78%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 48% 하락이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70에서 90% 급락하는 패턴을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48% 하락은 역사적 패턴에 비춰 아직 덜 내려온 구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번에도 똑같다. 역사는 반복된다. 80% 떨어지면 2만 5천 달러다. 이번엔 진짜 바닥이 0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인물은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에서 웨이를 이끌고 있으며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만 3,817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약 54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인데 그에 거의 맞먹는 현금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는 2018년에 비트코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약이요? 아니, 쥐약의 제곱입니다. 버핏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투자 대상이 무언가를 생산하는가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농장을 사면 곡식이 나오고 아파트를 사면 월세가 들어오며 회사 주식을 사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생산물이 없고 컴퓨터 서버 어딘가에 숫자로 기록돼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조개 껍데기 같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뿐 그 자체로 내재된 가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인 적이 있지만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20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병과 같다. 멍거는 202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지만 끝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물은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그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이며 JP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애완용 돌. 여기서 애완용 돌은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상품을 가리킵니다. 돌멩이를 상자에 담아 애완동물이라며 판매했고 수백만 개가 팔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다이먼은 2024년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하든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듣지 않거든요. 이 두 사람의 논지를 요약하면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둘째, 가격은 심리에 전적으로 기대며 믿음이 깨지면 무너진다. 셋째, 역사적으로 이런 유형의 자산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관점이다. 튤립, 애완용 돌,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연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론도 존재합니다. 달러도 결국 종이일 뿐이라는 지적이죠. 다만 달러는 미국 정부라는 권력과 제도적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세금은 달러로만 내야 하고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합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합의가 약해지면 가치의 토대도 흔들린다는 것이 비관론의 핵심입니다.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로 내려온 지금 그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더 공포를 자극하는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그 괴짜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측해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험을 말하면 시장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버리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담보가치 붕괴에 연쇄 반응이 올 것이다.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소에서 4천만 원을 빌리면 5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5배 레버리지입니다. 나이 5배,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500만 원을 벌어 원금 대비 50% 수익이지만 10%만 내려도 500만 원 손실로 원금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20% 하락이면 1천만 원이 전부 증발합니다. 이 논리를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충격이 커집니다.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는 48.5% 하락입니다. 2배 레버리지면은 원금 전액 손실이고 3배 레버리지는 원금의 150% 손실로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5배 레버리지는 사실상 파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거래소는 마진콜을 보냅니다. 고객님, 담보 가치가 부족합니다. 추가 자금을 입금하시거나 보유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이 없으면 거래소는 보유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강제 매도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데드 스파이럴이 시작됩니다. 하락 마진콜 강제 매도 매물 급증 추가, 하락 더 많은 마진콜과 강제 매도 매물 급증, 이 악순환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압력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버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손실을 메우려고 사람들이 금과 은까지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진콜이 오면 현금이 필요하니 손실이 커지는 비트코인을 더 파는 대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된다는 논리죠. 심지어 주식까지 던질 수 있고 이것이 자산시장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에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50% 폭락하던 시기에 금값과 주식도 함께 내려가며 현금 확보를 위한 동시 매도가 나타났고 이를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버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6년에 이런 메커니즘이 더 격해지면 6만 4,888달러가 바닥이 아니라 중간 지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기반 분석이 등장합니다. 마이크 맥글로는 블룸버그의 수석 원자재 전략가로 감정적 비난보다는 숫자와 조건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명확합니다. 만약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가격 6만 4,888달러 기준으로 85% 하락이고 최고점 12만 6천 달러 기준으로는 92% 하락입니다. 이 숫자는 과거 최대 낙폭에서
출발합니다. 비트코인의 역대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은 2011년에 93%, 2015년에 85%, 2018년에 84%, 2022년에 78%였습니다. 평균적으로 80% 이상 빠진 셈인데 이번 사이클은 아직 48% 하락에 그쳤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맥글로는 역사적 평균 하락률 80%를 적용하면 12만 6천 달러에서 2만 5,200달러가 되고 정말 심각한 위기라면 2011년처럼 90% 넘게 빠져 1만 2,600달러, 반올림에서 1만 달러까지도 열어둔다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전제는 만약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입니다. 2026년 현재를 바라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휘청거리고 있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도 부동산 위기로 흔들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이어집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검은 백조가 날아들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FTX 파산 같은 사건들이 그 예로 언급됩니다. 맥글론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검은 백조가 터질 때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위기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위험 자산 처분이고,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분류되기 쉬우며, 그중 가장 크고 많이 보유된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핵심 지지선을 제시합니다. 1차가 6만 달러, 2차가 4만 5천 달러, 3차가 2만 5천 달러, 최종이 1만 달러입니다. 6만 4,888달러는 1차 지지선에 거의 닿은 가격대이며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목표로 4만 5천 달러가 거론됩니다. 거기서도 지지하지 못하면 2만 5천 달러가 되고 이런 선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급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더 강경한 주장도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0달러다. 이 극단론은 대체로 세 가지 논거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에너지 낭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약 150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쓰이며 이는 폴란드 전체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비슷하다는 비교가 나옵니다. 인구 4천만 명 규모의 나라가 사용하는 수준의 전력이 컴퓨터들이 수학 문제 푸는 데 쓰인다는 비판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소비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따라붙고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채굴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둘째는 화폐로서의 실패입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은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폐였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발표한 백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거래 확정에 10분에서 1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혼잡할 때는 수수료가 거래 한 번에 수십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커서 오늘 산 커피가 내일 기준으로 반값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불안정성도 언급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본래 목적의 화폐로는 실패했고 지금은 투기 자산으로 소비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더 큰 바보 이론이 등장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위에 거래가 성립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기대가 꺼지면 게임이 끝난다는 것이죠. 셋째는 본질적 가치의 부재입니다. 금은 귀금속 자체의 용도가 있고 반지나 전자기기 부품에 쓰이며 중앙은행들이 보유합니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라는 실체가 있고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일부로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금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곧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집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쓰이고 수백 개의 다른 코인에서도 쓰이며 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넷이 가치 있다고 해서 1990년대 닷컴 기업들이 모두 가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망했다는 비유가 여기 붙습니다. 강경 비관론자들은 기술적 진보도 실용적 가치도 없고 결국 남는 건 사람들의 믿음뿐이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0으로 돌아간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월가 전설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할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틀릴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영원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20만 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기준입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돈이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그렇다면 투자 고려가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비상금, 대출 갚을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6만 4,888달러에서 6,00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90% 손실을 견딜 각오가 있는 범위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에 대해 스스로 공부했는가 했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부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만 따라 사고 팔면 손해는 결국 본인의 몫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애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50% 빠지면 주변에서 그거 봐라 라는 말이 돌아오게 마련이고 그 압박을 버틸 멘탈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이 있는가? 있다면 계획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없으면 도박이 되기 쉽습니다.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오를 때도 못 팔고 떨어질 때도 못 파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의 문장이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공포가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두려움 속에 탐욕이 유효한 구간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무조건 오른다도 무조건 떨어진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버핏도 세일러도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부하고 리스크를 이해한 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